내가 뭐 하는지 대한 궁금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유튜버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신규 사업을 만든다거나 사실 내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으면 이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나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국 금융권에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투 라지 투 이그노 이미 이제 미국 금융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 내가 회사 다닐 때도 여자 후배들이 되게 나를 많이 찾아왔었어. 그 대기업 다닐 때도 그러면서 이제 투비 모델이 되어주세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냥 네가 해라 나를 밟고 가라 왜냐면 이제 그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 후배들이 애 낳으면서 정말 애 낳고 애 키우면서 다닐 수가 있냐 이 퀘스천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사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렵거나 뭐 엄청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어려워. 무조건 어려워. 근데 이 또한 지나가는 길이고 현명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을 주변에 비슷한 선배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나는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애 낳을 생각이 없잖아. 이게 단순히 육아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결혼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할까 말까? 그러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언제쯤 애를 낳을까? 아니면 아예 애를 낳지 말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커리어에 있어서 결혼과 육아는 확실히 저는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앞에서 많은 커리어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워크-라이프 밸런스 쪽을 맞춰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보통 팀장님 정도 되실 그 연차가 쌓이면 또 그 오랜 시간에 쌓인 자기 고집과 내가 생각하는 옳다가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또 수용성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원래 호기심이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재밌잖아. 좀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 도파민 중독인가? 약간 예전에 슬랙이 아마 한국의 개발자들 사이에만 대중화되었을 때 이제 언니가 처음 슬랙 배우면서도 보통 사람들은 굳이 왜 써?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팀 전체에 써보자 약간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에서는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툴을 써야 되고 이제 젊은이들이 제안하는 게 사실 그게 길이다라고 생각해. 그런 걸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시니어가 그런 툴을 잘 쓰면은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또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니도 어쨌든 워킹맘이잖아요. 그 워킹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또 뭘 하시는지 약간 개인적인 일과 분리된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들 한 명 있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고 방학 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아이의 방학 때 아니면 이 친구도 바쁘지. 학교 갔다 학원 가고 뭐 이러고 나도 뭐 늦게 오고 하니까 아이의 방학과 나의 재택이 맞물리면은 나는 무조건 이 친구와 점심 또는 저녁을 내가 만들어서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 그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 요리하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고 하니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들이 또 감동하지. 호텔에 온 것 같아. 외국에 온 것 같아. 이러면서 엄청 막 칭찬을 해줘. 아들의 칭찬이 왜 이렇게 좋냐? 아들의 칭찬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최근에는 아들 방학이고 해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유명하신 셀럽들이 우연히 많이 타는 크루즈였고 유흥준 교수님도 있었고 뭐 송기령 작가님도 있었고 뭐 승효상 건축가님 뭐 광고천재 이재성님 뭐 노홍철님도 다 같이 탔던 크루즈인데 그때 강연을 많이 들으면서 아이도 많이 배웠겠지만 나도 굉장히 인스파레이션 많이.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들이 그 손편지 쓰는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를 간 거야 크루즈 안에서. 그러더니 2장이나 적어줬어 편지를. 2장.
초등학생 아들이 2장 안 적어. 아 그래요? 오. 그래가지고 2장 적었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엄마와 여행해서 좋고 엄마와 이런 많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고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단둘이 있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뭐 다음에 또 하고 싶다와 제일 띵했던 거는 얘가 엄마도 엄마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와 씨 진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무튼 1도 3도 내 뒤를 이제 뒤돌아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여행을 같이 단둘이 같이 갈 수 있었던 거는 캐리어를 각자 들 수 있는 아 엄마보다 이제 커질 거니까 키도 커질 거고 지금은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은 내가 너보다 팔다리가 기니까 내가 큰 캐리어를 들지만 너가 나보다 팔다리가 길어지는 순간 네가 큰 캐리어를 드는 거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체력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잘 되는 시기야 이렇게 원동력을 받아 막 가지만 또 버텨야 되는 시기도 있는 게 특히나 웹3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시는 뭔가가 있나요? 없지. 아 왜요? 있잖아요. 혈당 관리를 작년에 우연히 하게 됐어. 아는 후배가 알려줘가지고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했는데 오 내가 혈당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 물론 그게 스트레스가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 결국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운동을 해야 돼. 걸어야 돼. 조금이라도 걸어야 돼. 그래야 이 혈당이 내려가거든.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됐지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굉장한 발전이라고 나는 사실 생각해. 그쵸. 평생 운동을 안 했기 안 때문에. 하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러닝을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하는데 이 엄마 중에 너무나도 다행히 운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리드를 하는 거지. 나는 막 헉헉거리면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언니 너무 많이 늘었어요. 얘기는 이제 되게 많이 1년 했으면 늘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러닝하고 혈당 좀 살쪘다 싶으면 혈당 관리 측정기 붙여가지고 이제 스스로 막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럼 관리하고 그 정도 하고 있지. 그러면 멘탈 관리는 혹시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나 좀 사회에 치였다라고 느꼈을 때 하시는 뭔가의 습관이 있나요? 나 최근에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진짜요?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네, 대학생 때 되게 열심히 하던 게임인데 혼자서 막 해. 쇼미더 머니 해가지고 다 깨부셔버려. 헌터 맵에 가가지고 그 선멸전을 하지. 뭐 완전 밀어버리는 걸 하면서 프로토스를 하는데 뭔지도 그래? 모르겠지만 아 진짜? 저 몰라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 손이 좀 아파. 마우스를 너무 쓰니까 계속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들고 난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거나 자는 것 같아. 사실 저는 독서가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많이 했어. 옛날에 팀장일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사실 독서를 되게 많이 했고 리더에 관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힐링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됐거든. 근데 쇼츠가 나오면서 내가 도파민 중독이 된 것 같아. 독서를 안 하고 자꾸 쇼츠를 마셔. 끊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이제 나중에 자녀가 조금 더 크면 같이 핸드폰을 락박스에 넣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너는 공부하고 엄마는 책을 읽을게. 자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외에 올해 또 꼭 이루고 싶은 약간 그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말하는 계획이 좀 있으세요? 올해 사실 목표는 이제 운동의 횟수를 이제 늘리는 거랑 영어 공부를 매일 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데이 1부터 지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어렵냐? 돈을 내면 하지 않을까요? 돈을 냈어, 끊었어. 그 등록을 했는데도 안 해서 이게 싸서 그런가?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기가 목표이긴 한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재테크 공부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생각만 하고 있지 되게 내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했던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으면서 이게 다 도파민 중독이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요즘 너무 바빠 보여요. 그래? 요즘 바쁘니까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 말했던 진짜 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사실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나는 나한테 투자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일 후순위로 두는구나. 요거를 또 깨달으면서
그래 3월 띵킹 윅을 한번 가져야겠다. 모두와 이제 단절하고 시간. 여러분 안녕. 유튜브는 계속 올라오죠? 미리 찍어놔야지. 아. 그 주는 모든 걸 셧다운 시켜버려야지. 그러면 오늘 진짜 많은 커리어 얘기를 했는데 그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 혹시 멘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멘토링을 받아본 경험은 어떠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당신이 나의 멘토야라고 지정해서 막 계속 멘토링을 받아본 적은 사실 없었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어. 나 회사 다닐 때는 그냥 그랬고 나는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고 너무 좋은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너무 뭔가가 고민이 있을 때 선배를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너무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는 내가 그 회사를 퇴사를 했지만 내가 스타트업에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뭐 업무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세일즈인 고수님께서 너무 흔쾌히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연락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런 멘토를 내가 그냥 삼았던 거지. 그리고 나의 언니들에 나오는 모든 언니가 그쵸. 나랑 아는 언니이고 친한 언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멘토야.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을 처음 가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언니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고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운이 좋게 옆에 그냥 뻗으면 다 닿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채널을 보고 있을 우리 구독자분들, 동생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이제 그 멘토링을 받는 친구들이 있지. 그 웹3 쪽에 왜냐면 여자들도 많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 회사 업무 경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없죠. 없어. 내가 거의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회사도 다니고 애도 낳았어. 이런 사람은 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많이 고민 상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 진짜 젊은 친구들은 사실 재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게 너무 많이 초점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 텐저블 에셋 말고 인텐저블 에셋을 쌓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거든. 왜냐면은 본인의 역량을 키워야 투자 시드도 늘어난단다 얘기하거든. 연봉이 높아야 이거를 넣어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텐저블 에셋을 어떻게 키울지 그거에 대한 집중하는 시기를 좀 더 가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인텐저블 에셋을 강해야 돼. 점점 개인화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역량도 뭐 그렇지만 나만의 컨텐츠, 뭐 네트워크 이런 거 다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인텐저블 에셋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는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해. 본인의 색깔을 버리지 말라고. 본인을 잘 지키라는 얘기를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 해서 본인이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휘둘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휘둘려가지고 본인이 바뀌면 돼. 바뀌어서 유지하면 되는데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유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서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의 이 역할, 아무튼 본인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더 잘할 수 있거든. 주로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 혹시 웹3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유망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혹시 있을까요? 뭐 대학교 가서 강연을 하거나 뭐 스페셜 스피커로 이제 초대돼서 가서 이제 대학생 친구들한테 강연할 때 항상 얘기는 웹3는 아직 열려 있다, 크지 않았다. AI는 뭐 누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직 그거 아무것도 없다. 어느 나라가 잘하는지조차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 데가 그쵸.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 장벽이 아직 낮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세요. 이제 커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웹3 얘기를 아주 조금 해봤는데 그 웹3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고 주요 트렌드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위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사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가지고 자기가 크립토 뭐 프레지던트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하고 했는데
올해는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파이 쪽이 되게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 초당적 합의가 미국에서는 이루어져 있어. 법안 통과가 그냥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달러랑 패깅된 거지. 막 플럭츄에이션이 엄청 큰 게 아니고, 그 코인이 많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하거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 거고 그러면 이거는 금융으로 많이 가요. 페이먼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금융으로 스며들면서 이거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잖아. 페이먼트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이 되게 크겠다라고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디파이가 연결이 되면은 파이낸스 쪽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상품이 많아지게 되면서 금융 전체가 확, 금융이 또 엄청 크잖아. 큰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게 좀 커지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게 이 사업이 인더스트리가 크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하거나 굉장히 아니면은 이제 시장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 이번에는 시장 사이즈가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 그래서 좀 많이 발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만 한국은 일단 뭐 코인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많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 어쨌든 미국이 리드하면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내가 이제 크립토 쪽에 일을 하고 웹3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금융권에 있는 선배가 막 회계사 막 이런 선배들이 다 나한테 사기 아니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사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계사 분들이 회계를 하더라고. 공부를 해. 이제 해야 될 때가 왔죠. 그렇기도 하고 나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국 금융권에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투 라지 투 이그노. 이미 이제 미국 금융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몇 년 전에 이 선배가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진짜 이제 투 라지 투 이그노. 이거 문제 생기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그러면 최근에는 이 웹3에서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또 올해 혹은 앞으로 뭐 근 2년 안에 커리어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지. 핵개인의 시대가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점점 조직이 되어가고 있어. 왜냐면 이게 나는 툴이 있었어도 가능하다는, AI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 나도 마찬가지. 왜냐면 AI가 너무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점점 개인이 조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호명사회라고 하잖아. 호명사회로서 나도 이제 직급 빼고 이름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조금씩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야.